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가락이 보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화장이 한 개도 안 됐는데 큰일 났네. 이게 쌩얼입니다. 눈썹이라도 좀 그릴걸. 바로 그냥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좀 아는 작가님 작업실에 놀러가고 있어요. 그 작업실이 좀 외곽이어가지고. 근데 때마침 오늘 제 옆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 컬렉터가 제 유튜브가 영상이 막 조회수가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 중에 가장 높은 탑2가 둘 다 컬렉터의 집 방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 컬렉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에 대한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운전을 하시고 저는 그냥 목소리만 따겠습니다. 네, 이걸 화면을 바꾸고. 자, 일단은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컬렉터의 집 방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못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되게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계신데 저 선생님 덕분에 10,000원 정도 번 것 같아요. 수익, 추정 수익. 제 유튜브 한 달에 한 30,000원 벌던데. 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두 종류가 첫 번째, 오늘 아침에도 달렸어요. 작품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작품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에 더불어 온도, 습도, 통풍, 햇빛 이런 것에 대해서 작품이 그래도 선생님네 집도 한 20-30점 있잖아요? 아, 걸린 것만 그쵸? 거의 밖에 나와 있는 것만 30점이 넘죠. 그러니까 이게 20평대 아파트에도 20-30점이니까. 아, 그렇죠. 뭐 또 큰 작품이 많진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럼 그래도 20-30점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쵸. 개인으로서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궁금했고 초창기에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더니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문장이 제일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작품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꽁꽁 싸놓는다고 좋은 게 맞아요. 아니고 오히려 그럼 더 곰팡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사람이 자기가 온도가 너무 기온이 높으면 에어컨을 맞아요. 켜고 그 다음에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은 난방을 하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제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면은 제일 좋다고 해서 저는 최대한 많은 작품을 꺼내놓고 제일 많이 보고 사랑해주는 게 또 그 작품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작품을 걸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네.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림도 잘 살 수 있고 사람이 맞아요. 못 사는 곳이면 그림도 못 살기 맞아요, 때문에 작품을 컬렉팅하기 전에 너무 보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본인이 사는 곳에 잘 놓고 잘 돌보면 그만이다.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온도 습도도 사람이 어차피 조절한다. 그쵸. 저는 그 대신 햇빛은 제가 좀 조심하는 그쵸, 편이긴 블라인드. 한데 최대한 창 가까운 데는 안 걸기도 하지만 일단 모든 창에는 UV 차단 필름이 다 맞아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낮에는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저도 유키즈 나오고 나서 저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벽에 그림을 걸었냐. 근데 정말 고맙게도 한 선생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줬어. 자기가 알아서 했겠지. 컬렉터인데. 그럼요. 컬렉터가 제일 잘 알지. 자기 돈 주고 자기 작품을 샀는데 설마 관리를 안 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해주셔. 그래서 저도 일일이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집은 자외선 차단 필름 시공을 99% 그게 99% 사실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너무 좋아져가지고 차단을 해서 실험까지 해. 근데 그 위에 나무 블라인드까지 있어 우리 집은. 맞아요. 그런데도 참 나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내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컬렉터가 자기 작품을 제일 잘 아끼죠. 그럼요. 제일 열심히 아끼죠. 왜냐면 여러분의 자동차도 자기가 제일 잘 아끼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알아서 다 필름 시공도 많이 하시고 작품이 너무 많을 경우 내가 필름 시공이 안 돼 있다 유리창에 그럼 안쪽에 달으시겠죠. 그럼요. 컬렉터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작품을 잘 보존하는 것도 컬렉터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컬렉터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제일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또 비아냥이 또 많아요. 진짜 컬렉터면 수장고에 보관했지 저렇게 사진 안 찍고 집에 안 건다. 근데 이거는 왜요? 근데 저희가 진짜 컬렉터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적어도 진짜 저희 주변에 50명에서 100명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좋은 컬렉터들은 다 집에 걸어놓고 보죠. 집, 회사. 그럼요. 오히려 정말 어떠한 필요 이상으로 작품을 너무 많이 샀을 때 집에 못 걸면 수장고로 가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미 170점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걸 안 셌더니 어떤 영상에서는 뭐 100점이라 그러고 어떠한 부분부터는 150점이라고 했는데 그저께 엑셀 파일 정리했더니 170점 정도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도 못 건 게 있어요. 근데 회사 두 곳과 집에 최대한 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작품을 사서 작품이 그래도 누구에게 보여지려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치. 네, 그 작품을 안 보고 꽁꽁 싸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되게 작품한테도 좀 미안한 일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최대한 제가 다 걸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작품만 소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작품을 보면 사고 싶고 욕심이 나서 그걸 못 지키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좀 갈아주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이 작품을 봤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도 꺼내서 또 이렇게 그쵸, 사랑해주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컬렉터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장고에 안 넣고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걸려고 모서리에까지 걸고. 그럼요. 수장고에 있으면 얘가 어떻게 있는지도 제가 볼 수도 없고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유학 보내놓고 연락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매일 맞아요.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컬렉터 분들이나 혹은 컬렉팅 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진짜 컬렉터면 수장고에 넣는다, 집에 안 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 컬렉터들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대부분의 컬렉터들은 정말 99% 작품이 좋으면 집에 걸지 그걸 어디에 숨겨 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수장고가 창고는 아니지만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려면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 제일 사실은 편하죠. 집이 제일 편하고 제가 이 작품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제가 옆에 놓고 보고 싶어서 사는 건데 맞아. 왜 굳이 숨겨놔. 그럼요. 근데 이게 아마 기업 컬렉션이나 기업 수장고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기업 컬렉션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 두고 걸고 뭐 이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여주고 공개하고 이럴 수 있는데 보통의 일반 개인 컬렉터들은 대부분 다 집에 그냥 걸어두고 봅니다. 그쵸. 근데 이제 필요 이상 작품이 크거나 이동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뭐 잠깐 단기간 창고를 그쵸. 미술 창고 네네. 같은데 의뢰하시거나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즘에 저희가 노력하는 게, 저도 노력하는 게 끝까지 수장고를 쓰지 않으면서 컬렉팅 할 수 없을까? 그쵸. 그거를 노력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죠. 최대한. 내 곁에 두고 싶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 아는 분 중에는 집 말고 다른 볼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마련을 해서 맞다. 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또 집에도 걸어두고 또 공간을 마련해서 대신에 오피스텔 같이 그런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걸어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찍은 거 우리도 올려야겠다. 개인 공간. 그죠?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유키즈 같은 방송에 나오고 댓글들을 봤는데 다행히 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컬렉팅 왜 하냐, 투기다 이런 분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투기가 되기가 어려워요. 미술 작품은 사실은. 그쵸? 그럼요. 그렇게 금방 못 팔아. 그거는 미술 시장을 되게 겉에서만 보는 거고, 실제 컬렉터들은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작품을 아예 사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에 나는 내가 갖고 있던 150점 중에 그나마 팔린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쵸. 제일 유명한 작가 중에 8년 갖고 있었던 거. 근데 맞아요. 정말 댓글에 똑똑한 분이 8년 가지고 있던 거 치고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네요라고 써서 저는 그분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아, 똑똑하다 이분. 그래서 우리가 뭐 무엇이든 많이 사는데 미술품을 사는 게 꼭 그렇게 비치고 있는 요즘이 좀 아쉽기도 안타깝기도 한데 원래 그런 시선이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초보 컬렉터들이 정말 자주 하는 질문 두 가지거든요. 보존의 문제, 보관의 문제, 수장고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궁금했는데 이런 의견이구나. 적어도 저도 컬렉팅한 10년이 넘었고 선생님도 한 거의 뭐 한 20, 30년. 네네. 그래서 좀 그나마 먼저 유경험자들이 해주는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운전하는데 옆에서 찍어가지고 카메라를 제가 시선을 못 맞췄는데 잘못 딴 데를 보고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자막을 딱 넣으면 되겠다. 이거 좋은 좋은 컨텐츠 같아요. 해주셔요. 너무 케이크 같잖아요, 이거. 씨, 돈은 없고 좋은 작품은 너무 많고. 씨를 귀찮게 찾아오고. 좋은 작품을 컬렉해야 돼. 아니야, 좋은 작품은 미술관에 가야 돼요, 작가님. 좋은 거는 저한테도 좋은 거 팔지 마세요. 좋은 거는 미술관에 보내세요. 우리는 두 번째로 좋은 거 살게.